이슈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위성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어제 오후 5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이후 각 단과 페어링 분리 등의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됐지만 나로호에서 떨어져 나온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내년 5월 실제 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해 2차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정부 방침과 연계해 감염 차단과 일상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19년까지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던 여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35% 이상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숙박, 음식, 여행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주말하고 주중하고 이 관광객들의 그 숫자가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말에만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일상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위드 코로나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선시군에서도 이달 안에 일상회복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걱정은 코로나19 방역인데 특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 6명을 추가하면 10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일단 이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인원수도 제한이 좀 완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여수시는 빠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최근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관광 여건과 방역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계에서도 철저한 방역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시 방역 방침에 따라서 우리 관광버스 내 소독과 그리고 탑승자 마스크 착용 관리,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가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가족 단위 관광과 웰리스 관광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감염은 차단하면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구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70세 이상의 49.5%가 접종을 완료하는 등 전국 평균 접종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정부 방침에 의해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시군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광주 송정역에서 용산 간 고속철도의 경우 열차편에 따라 최대 31분, 부산 서울 구간은 최대 32분의 차이가 나지만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대로라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복선화로 인해 목포 용산은 4,000원, 익산 여수간은 10,0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15년 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 체계에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어제 전남 동북권을 방문해 여순 사건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전남 동북권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 있는 위령탑을 잇따라 찾은 이 대표는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 배보상 문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족회랑 소통해가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5.18과는 상관없이 전두환의 정치적 이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윤 전 총장의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인식에도 다소 반대합니다. 이 대표는 이어 전두환의 통치 행위를 기념하지 않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호남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동행한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도 호남 민심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듯 진정성이란 단어를 수차례나 반복하며 사태를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쟁으로 확대돼서 우리의 진정성인 노력들이 폄하되면 과연 호남을 위해서도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는 다만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후보가 표의 확장성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후보가 가장 먼저 느낄 것이기 때문에 순천에서 당협위원장 회의를 가진 뒤 공으로 이동해 누리호 발사 현장을 참관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달 초쯤 다시 호남을 방문해 지자체와 내년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성명을 내고 윤 전 총장의 망언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5월 영령과 아픈 현대사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어 독재 정치를 찬양하고 호남 민심을 왜곡한 윤 전 총장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 고 홍정훈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어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위험 작업인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35살 A씨를 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달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로 인해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이번에는 한 30대 가장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힌 건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배달 오토바이가 왕복 7차로를 내달립니다. 초록불 신호에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는 SUV 차량에 들이받칩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배달기사 32살 A씨는 목뼈가 부러지고 일부 장기가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식을 픽업을 해서 이제 수강지구 방면으로 배달 가던 중이었죠. 이곳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가해 차량은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배달기사 A씨는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고 만 하루가 더 지나서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워낙 여러 장기가 다쳐 합병증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 등 가족들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1차적인 수술만 해놨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두렵고 무섭고 전화 기다리는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SUV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여수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 추진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민원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지정면적 8.97제곱킬로미터에서 2.5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경자구역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청은 지난 9월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디오션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주민 의견 청취 공고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디오션은 올해 8월 건축 허가된 힐앤테라스 콘도의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진입도로를 올해 2월 완료하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노후된 석유화학 장치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소재 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과 플랜트 산업의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소재 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 센터가 구축되면 가상 공간의 활용 최적화를 통해 공정기간 단축과 에너지 절약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여수 국가산단의 혁신과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에서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열립니다. 내일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광양시지부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제14회 백운산 휴양림 숲속음악회를, 같은 날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광양시지부는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제13회 광양만 선샤인 가요제 본선대회를 엽니다. 또 오는 30일 광양읍 서천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예총 광양지회 주관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종합예술제가, 오는 23, 24일, 30일에는 태인동 배알도 섬정원에서 광양시립예술단의 버스킹 공연이 열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양궁연맹은 대회 유치를 신청한 광주와 마드리드를 대상으로 다음 달 현지 실사를 실시한 뒤 오는 1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을 배출하고 국제적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보유하는 등 탄탄한 저변과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